반대로 한번 해보실래요? 고민이 별로 없었어요. 옳다 그르다 해서 이제 최근에는 저는 굉장히 계획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친구가 아내하고 싸웠다고 울면서 전화가 왔다. 우리 아내하고 싸웠다고? 자기 아내랑 싸워. 자기 아내랑? 뼈물리님이 저보다는 더 치밀하실 거예요. 그냥 많이 짜는 편. 그래서 아침 먹고 오전에 뭘 할지 일과도 정해지고 점심 그러면 점심이 어디서 끝낼까 어느 본인이 MBTI가 같게 나왔었어요. 이런 거를 자세히 설명해 주실 전문가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MBTI 전문가 김주연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좀 다르게 나왔나요? 둘이? 조금 변하셨더라고요. 네. 뼈장 영상을 이제 쭉 봤는데 일단 수짱이님 같은 경우에 ESFP 유형이시지 않을까, 이제 사교적인 유형이라고 하거든요. 뼈물리애님 같은 경우에 INTJ 과학자형이라고 하거든요. 이걸 조금 예상을 했었는데 결과가 좀 완전히 다르게 나와요. 그랬어요? 네. MBTI 3편 하는 건 아니에요. 이제 꽤. 우리 수장님도 똑같이 또 ESTJ야? 두 분이 똑같이 나오셨더라고요. 허허. 수장님 같은 경우에 되게 고민을 많이 해서 고르셨다는 게 느껴지는 게 선호 분명도 지수라는 게 있거든요. 갈팡질팡 하는구나. 네. 상대적으로 뼈물리애님 같은 경우에는 분명도 지수는 높게 나오신 편이세요. 검사 결과가 나오고 끝이 아니라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거든요. OT가 사실 제일 중요해가지고 다 같이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팔짱 한번 이렇게 껴보시겠어요? 반대로 한번 해보실래요? 불편해요. 불편해요. 심리에 있어서도 내가 어떤 선호를 가지고 태어났는지 이거를 조금 알아보는 검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수월할 것 같아요. 질문을 몇 가지 드리면서 최적 유형을 같이 찾아가는 시간을 가질 텐데, 들으실 때 이제 선호 분명도 지수가 보통이나 약간에 해당하는 그 지표들을 좀 위주로 어떤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외향과 내향. 일단 두 분 다 외향으로 나오셨어요. 중요한 키워드는 에너지의 방향이에요. 외향 같은 경우는 에너지를 외부로 사용하는 거고, 내향 같은 경우는 에너지를 내부로 사용을 하는 건데요. 외향형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 사람을 만나고 활동을 할 때 글로 하는 것보다는 말로 의사소통하는 거를 좀 선호하세요. 생각하고 행동하기보다는 행동을 한 다음에 생각을 하는. 확실히 글보단 말이 편하고. 아, 정말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하고 행동하는 유형보다는 행동에 옮기죠, 먼저. 두 분은 그럼 외향이 맞으신 것 같아요. 그럼 두 번째로 조금 넘어가 보면은 인식 기능이라는 건데요. 근데 이 지표가 두 분이 제일 차이가 많이 나게 결과가 나오셨거든요. 정보를 어떻게 수집하는지에 대한 그런 지표예요. 감각형 같은 경우는 오감을 통해서 사실이나 사건을 잘 인식하는 거고요. 숲보다는 나무를 보는 그런 경향이 있는 유형입니다. 혹시 어떠신가요? 전 여기 2점 나왔네요. 저도 이과생이니까. 원장님 만약에 이과생이 아니시네요. 아니, 이과생이지 않아, 내가. N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제 N에 대한 부분도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직관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사실 사건의 이면의 의미나 관계에 조금 더 초점이 있어요. 새로운 시도를 계속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러려고 노력해요, 솔직히 말하면. 가끔 혼자서 그래, 1년 뒤에 어떻게 되지? 혼자서 생각해보고요. 삶의 의미나 이런 네. 거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을 생각을 하고. 하시나요? 네네. 옛날에 꼼꼼한 성격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정말 가만히 어지러운데 내 나름대로 거기에 규칙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험 때 엄마가 정리해줘서 엄청 화를 많이 내서 못 찾는 거예요. 그럼 그때 못 찾는 거예요. 나는 완전 털털이. 이해 안 가죠, 정말? 네. 유형의 중년기가 온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보통 이제 중년기에 접어드시면 그 이후로는 본인이 원래 가지고 있던 특성 말고 다른 쪽도 많이 개발이 되어서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많이 되기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질문을 보면서 옛날엔 분명히 내가 이랬던 것 같아요. 지금은 저러고 싶어. 그런데 나중에 한 5년, 10년 뒤에는 또 바뀔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맞아요.
세 번째는 사고랑 감정, 판단 기능에 대한 건데요. 이제 어떻게 의사 결정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일단 사고형은 논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판단을 합니다. 관심의 주제가 사실이랑 진실이 무엇인지에 있어요. 감정형 같은 경우는 관계나 상황을 고려한 판단을 주로 하게 돼요. 나에게 주는 의미와 보편적인 선에 대해서 주로 생각을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두 분이 일단 다 T가 나오셨어요. 혹시 설명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근데 옛날에는 옳고 그름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이 별로 없었어요. 옳다 그르다 해서. 근데 최근에는 상황에 따라서, 관계에 따라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스스로의 확신의 문턱이 되게 낮아지는 굉장한 경험을 하거든요. 네. 어릴 때는 분명히 이거는 맞고 저거는 틀리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람 간의 관계가 엄청 중요한지는 이제 점점점 알게 되니까 그죠? J와 P 같은 경우는 생활 양식에 대한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외부 세계에 내가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한 지표라고 할 수 있어요. 판단형 J 같은 경우는 외부 세계에 대하여 빨리 판단을 내리고 결정하려고 합니다. 어떤 일을 하기에 앞서 미리 계획을 세웁니다. P형 같은 경우도 설명을 좀 드리면은 정보 자체에 관심이 많아요. 어떤 일을 계획하기에 앞서 먼저 시작하고 보고 마지막 순간에 집중해서 끝냅니다. 저는 굉장히 계획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네. 맨날 와이프한테 야단 맞거든요. 여행 갈 때 왜 계획을 안 세우냐. 계획 좀 세워라. 그래서 이제 계획을 세워야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계획을 세우고 점점점 그렇게 됐지. 옛날에는 몰아치기를 좋아했거든요. 계획이 없는 여행도 해보고 계획이 있는 여행도 해보면 없을 때는 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여행지에서. 그런 건 뭐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산 같은 거 있잖아요. 우산이요? 우산을 갖고 가면 무조건 잊어버리고 와요. 그래서 저는 어. 조금 비 오면 웬만하면 그냥 가자 그래요. 비 맞고 그냥. 우산 잘 잃어버리셔서 어차피 잃어버릴 확률이 높으니까. 난 비싼 거 사도 그냥 다 잃어버려. 이제 와서 그래요. 아니라니까. 아니 옛날에 그랬잖아. 옛날에. 썸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직원들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썸이라는 건 둘이 사귈 것 같은. 근데 약간 아빠 나 혼전 임신을 한 것 같아. 자, 뭔지 이제 상황 설명을 해줄게. 가족여행 가려고 하는데 듣고 있어?